네, 주간 이익 동향 짚어드립니다.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주간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제 연말이 다 되도록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주간 이익 동향 짚어드리고 있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께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 보셔야 됩니다라는 거 먼저 좀 얘기를 드릴까요, 오늘은? 우선 이익 동향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주가랑 이익은 사실 장기적으로 굉장히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가장 설명력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익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매주 주목을 해주시면은 네. 조금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본질은 펀더멘탈, 네.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익의 동향을 체크하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할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익 모멘텀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안 좋았었던 국가들의 이익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폭은 줄어들고 있고요. 네. 오히려 좋았었던 국가들이나 업종들의 이익이 상대로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소강 국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이 흐름은 연말에서 1월 한 중순까지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익 관점에서는 크게 이벤트가 없는 네네. 지금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랑 신흥국의 이익 모멘텀 변화를 한번 봐주시면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지역별 이익 전망치 변화율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펀더멘탈의 변화는 크게 없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해소가 되면서 이익 모멘텀은 살짝 둔화가 되는 모습을 지난주 대비해서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이익 모멘텀이 지난주 대비해서 크게 둔화가 된 상황이고요. 국가별로도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일단 미국은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지난주에 플러스 4에서 2.3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유로화로 좀 바꿔보게 되면은 각 유럽 국가들의 이익 전망치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내에서 사실 그동안 호주가 굉장히 이익이 좋았었는데 호주도 사실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좀 바뀌었고요. 반면에 신흥국 쪽 보시면은 중국은 하향 조정폭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한국도 아마 한 달 전쯤에는 마이너스 한 9%까지 거의 보셨을 10까지 거예요. 갔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한 마이너스 2% 정도로 줄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망치 하향 조정이 좀 끝났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전히 뭐 인도네시아 쪽은 이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좀 나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계속 네. 상대적으로 괜찮네요. 네. 그렇죠. 앞서도 뭐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익이 좋았던 국가들은 이제 그 플러스의 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 나빴던 국가들은 마이너스의 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 약간 모이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볼 텐데, 일단 선진국은 업종별로 봤을 때 지금 뭐 마이너스권에 있는 게 하나밖에 없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IT 두 개 업종인데요. 크게 보면 일단 제가 좋았었던 섹터들이 사실은 이익이 안 좋아졌다라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사실 올해 내내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은 한 마이너스 1.3까지 하향 전환이 오히려 된 모습이고요. 반면에 유틸리티나 산업재 쪽의 이익 모멘텀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 섹터가 이익이 안 좋아지면서 비용 측면에서 좋을 수 있는 뭐 유틸리티나 산업재가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은 어떨까요? 신흥국은 뭐 여전히 IT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반도체 업종 때문 일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나 헬스케어도 여전히 이익 모멘텀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진국과 똑같이 유틸리티 섹터의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흥국과는 또 다르게
그러니까 선진국과는 다르게 신흥국의 에너지 섹터는 여전히 플러스권을 네. 유지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도 그렇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그렇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네. 위치 차이가 좀 있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국의 기업들은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가 결국은 또 주가도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는 뭐 네. 그런 경향성을 지난주까지 보였는데 지난 한 주간은 어땠을까요? 우선 한 달 정도의 이제 수익률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촘촘히 다 모여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이다 보니까 이익에 대한 변화도 사실 크진 않고요. 그렇죠. 주가도 사실 등락이 굉장히 네. 심하기 때문에 결국에 한 달 정도의 시계열을 두고 보게 되면은 뭐 성과 차이가 뭐 그렇게 나진 않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 쪽이 어쨌든 뭐 내년도에 뭐 전기 요금에 대한 네. 인상 기대감이 네. 높아지면서 좀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좋은 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네. 반면에 반도체나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안 좋은 방향으로 네.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익 동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실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23년도 영업이익은 대략 200조 원 정도를 네. 지금 한 달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인 거고요. 뭐 한 1월 중순? 그러니까 음. 아마도 4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 리포트가 1월 한 둘째 주부터 조금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1월 첫째 주까지는 대략 한 200조 원 수준을 저는 비슷한 유지할 수준?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내년 당장의 이익 모멘텀 관련해서는 당분간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네. 생각이고요. 분기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41조 원 정도로 대략 추정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하향 조정은 진행이 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4분기 실적이 아마도 내년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실적 시즌이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어닝수가 크게 나야 저는 오히려 이익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저는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는 털고 입장이에요. 가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4분기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오히려 기업들의 이익이 선방하면은 저희는 23년도 이익에 대해서 좀 하향 조정을 좀 더 겪어야 되는 상황인 네. 거고요. 4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좀 빨리 기대치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는 훨씬 더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4분기 이익 추정치는 41조 원 정도에 네. 형성돼 있습니다만 실제는 그것보다 많이 낮을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업종별 흐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쭉 한번 줄을 세워 볼까요? 네. 우선 오른쪽에 한번 봐주시면은 거의 대부분 IT 업종들이 많이 디스플레이, 네. 반도체. IT 하드웨어까지 네.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철강 섹터도 여전히 분위기는 좋지는 네.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 관련 업종도 지금 한 달 정도 계속 하향 조정이 그러네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반면에 뭐 사실 좋은 업종을 찾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네. 잘 보시면 저도 원래는 일주일의 변화를 항상 준비를 해왔지만 네, 네, 네. 이익 전망치의 변화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2주 전 대비 이주네요. 네. 변화율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업종하고 크게 뭐 달라진 모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계 섹터가 여전히 저는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기계 섹터 먼저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도 보면 기계 섹터 내에서 이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네. 보여주는데 이익도 여전히 뭐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계 섹터의 이익 전망치가 본격적으로 상향 조정된 시기가 이제 한 7월 정도 이후부터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도 한 2개 분기 정도밖에 안 났고요. 이제 막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 기계를 저는 한꺼번에 보고 있는데 네. 조선보다는 확실히 기계가 이 섹터의 그러네요. 이익 개선 흐름을 이끌고 있다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나 현대 일렉트릭, 뭐 두산 바켓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익 전망치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네. 부분이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이제 아래쪽에 오른쪽에 있었던 이익 추정치가 아래쪽에 네. 떨어져 있는 것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네.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지금 내년도 합산 영업이익이 33조 원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사례로 들면은 2주 전에 한 3천억 정도 적자를 봤었다가 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조 원 정도 적자까지 1조를 지금 이제 내려왔습니다. 넘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어디까지 모아지는지가 굉장히 음. 중요하거든요. 네. 한번 코멘트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이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지금 1조 원 이상 내년도에 기록할 것으로 지금 거의 다 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또 하향 조정은 일단락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반도체도 뭐 삼성전자 말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하향 조정이 많이 되었다라고 네,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지난주에는 아직은 애널리스트들 의견이 조금 갈려 네. 있다라는 이야기 하셨어요. 그게 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먼저 이익 전망치가 움직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관련 장비주들이나 뭐 이제 반도체 관련 뭐 소재주나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이익 전망치가 따라서 좀 하향 조정될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차트에 변화가 없더라도 삼성전자랑 음.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은 아마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에 또 하향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말고 또 하나의 축이죠. 네. 디스플레이도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LG 디스플레이가 네. 계속 하향 조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내 LCD 사업을 뭐 접는다라는 네, 그런 네. 뉴스 플러스까지 있었는데 있었죠. 어쨌든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음. 보이고 있고요. 사실 그러한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익 전망치는 계속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펀더멘탈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섹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어떨까요? 요쪽도 사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철강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 네, 그러니까 철강 섹터나 뭐 비철금속 섹터를 보시면은 항상 이제 가격이 매우 저렴해 보이기 네.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맞아요. 아직까지는 23년도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뭐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흐름을 한번 봐주시면은 계속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향 조정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급격한 하향 조정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좀 저 퀀트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익 모멘텀이 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섹터들 세 가지를 좀 한번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 철강, 비철 쪽은 아직은 아래로의 가능성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익 추정치도 살짝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닝스 리비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일 뿐 아니라 올해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뭐 보통 딱 이 시기에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발간이 잘 안 되는 시기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이익 전망치에 대한 변화도 사실 크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업종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도 네. 아마도 이런 형식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1월 둘째 주쯤에 4분기 실적 한번 프리뷰 시작을 하면서 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정비하고 새해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